여러분, 홍콩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야경, 금융의 중심지, 자유로운 자본의 천국.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콩의 화려한 조명 뒤에선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하고 조용한 강도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IFC몰의 명품 매장들이 번쩍이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선 여전히 샴페인 잔이 오가지만 그 밑바닥 금융 인프라는 이미 액상화 현상, 즉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홍콩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본토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홍콩의 비극은 바로 우리 한국의 수출 기업들과 투자자들에게 닥칠 내일의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거세된 자본주의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 우리 뒤통수를 치는지 오늘 그 잔혹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꽉 매세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홍콩의 진짜 얼굴이 공개됩니다. 홍콩의 밤거리는 예전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세계 IPO 시장을 주도하던 홍콩 거래소의 활기는 이제 차려볼 수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중국 본토 기업들의 디폴트 서류들입니다. 과거 홍콩은 아시아의 혈관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고 번 돈을 안전하게 빼내는 출구였죠. 하지만 지금 그 출구가 막혔습니다. 자유로운 법치와 달러 페그제가 보장하던 금융의 자립성이 정치적 개입이라는 독약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콩은 자본의 정거장이 아니라 자본의 교도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공장에서 열심히 물건 팔아 벌어들인 돈, 보통 홍콩을 거쳐 달러나 원화로 바꿔서 본사로 보냅니다. 예전에는 전화 한 통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자금 출처를 증명해라, 서류가 부족하다며 몇 주씩, 몇 달씩 돈을 묶어둡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본 규제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이 거대하게 솟아 있습니다. 중국 본토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자 홍콩이라는 필터를 통해 돈이 나가는 걸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죠. 장부상에는 수천억 원이 찍혀 있는데 정작 내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돈. 이게 바로 홍콩판 디지털 금고 동결입니다. 왜 중국은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홍콩의 숨통을 조이는 걸까요? 그 배후엔 본토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탄이 숨어 있습니다. 헝다 사태 기억나시죠? 그건 빔산의 일각입니다. 중국 본토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홍콩의 은행들은 그동안 본토의 성장에 취해 이들에게 엄청난 돈을 빌려줬습니다. 상하이의 타워맨션, 광둥의 공장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부실 채권들이 홍콩의 은행 시스템으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이건 90년대 일본의 버블 붕괴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홍콩에겐 자율권이 없다는 거죠. 본토의 병을 고치려다 홍콩이 가는 환자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환장할 노릇은 홍콩이 채택하고 있는 달러 페그제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홍콩도 경제가 뒤지든 말든 무조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지금 본토 경제는 냉각되어 금리를 낮춰야 할 판인데 홍콩은 반대로 고금리를 유지하며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융정책의 고문입니다. 환율을 지키자니 내수 경제가 죽고 경제를 살리자니 달러 페그제가 무너질 위기입니다. 시장에선 이미 이 페그제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금기시된 의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페그가 깨진다면 사장님들이 홍콩에 묻어둔 자산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 증발할 수도 있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예금 인출 사태라고 하면 은행 앞에 줄 서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뱅크런은 조용합니다. 스마트폰 뱅킹 앱에 시스템 점검 중 혹은 승인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만 띄우면 끝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인 AML이라는 명목으로 송금을 지연시키고 창구 지도를 통해 돈의 흐름을 막습니다. 아르헨티나나 레바논에서 봤던 일이 지금 홍콩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우아하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한 게 아니니 항의할 것도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실무가 막힌 상황, 이 교묘한 압박이 홍콩에 남아있던 마지막 자유의 숨결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독한 바이러스는 이제 홍콩을 넘어 도마 천루의 심장, 도쿄와 서울의 금융가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소기업들 중 홍콩을 거점으로 아시아 자금을 관리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캐시풀링이라고 하죠. 남는 돈을 한 곳에 모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인데 이제 이 풀이 블랙홀이 됐습니다. 한국 본사로 돈을 보내려 해도 서류 뭉치에 가로막혀 돈이 썩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신용장 문제입니다.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아야 하는데 홍콩은행들의 달러 유동성이 마르면서 결제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물건은 있고 주문도 있는데 돈이 안 돌아서 망하는 흑자부도의 공포가 우리 기업들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 연금금, 지자체,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펀드들, 그 속에 홍콩을 경유한 중국 부실 채권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Too big to fail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too big to save의 시대입니다. 홍콩의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즉각적으로 우리 증시와 채권 시장으로 전이됩니다. 2008년 리먼 사태 때 우리가 미국 주택담보대출과 상관없다고 믿었다가 뒤통수 맞았던 것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아니,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홍콩발 위기는 그 파괴력이 훨씬 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탈출구가 좁아지고 있지만 아직 방법은 있습니다. 이제 홍콩 달러는 미국 달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홍콩에 둔 자산은 언제든 조건부 자산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로케이션의 분산입니다. 단순히 종목을 나누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의 법과 관할권 아래 내 돈을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손절이 아까워 망설이다간 타오르는 집안에서 지갑 챙기려다 목숨 잃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30%의 손해를 보더라도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일본이나 미국, 혹은 싱가포르의 확실한 계좌로 자금을 옮기고 공급망을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재편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사장님들, 돈은 겁 많은 새와 같습니다. 자유로운 하늘과 안전한 가지가 없으면 절대 머물지 않죠. 한 번 날아간 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홍콩이라는 화려한 새장은 이제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공포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사람만이 살아남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기회를 독식합니다. 홍콩의 몰락은 곧 새로운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사장님들의 소중한 자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오늘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넓고 지킬 돈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유경제 365였습니다. 감사합니다.